안녕하세요. 남달라면입니다. 남달라면의 부동산과 삶.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한 사람의 조합원이 두 개의 입주권을 받는 공급, 거래, 양도세에 대한 것을 한 방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조합원이 두 개의 입주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의 조합원은 한 개의 입주권만을 공급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개의 입주권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요건을 보면은 종전 가격이 신축 아파트의 두 채의 가격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많이 나와가지고 신가동을 예로 들면은 109 플러스 5구형을 그 분양가보다 많았을 때는 두 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수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신축 아파트에 두 채를 포함한 두 채를 더한 주거 전용 면적보다 더 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조건은 처음에는 종전 가격이 먼저 법의 조항에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감정평가가 두 개 분양가를 넘는 경우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법조항이 되다 보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새롭게 이 법조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신축 아파트의 두 채 전용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주택 가격이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몸담고 있는 신가동에는 109형 조합원 분양 가격이 약 3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9천만 원. 그리고 5구형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 가격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1천만 원. 그럼 109하고 5구형을 두 개를 합했을 때는 총 분양가가 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가격이 7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두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로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17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면은 신가동에 있는 신가동 재개발 지역의 109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하고 합하면은 168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때도 주거 전용 면적이 168제곱미터보다 큰 17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도시정비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법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보면은 1항 7호에 제6호에도 불구하고 6호는 하나씩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항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공급을 한다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데는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가격의 범위 제74조 제1항 5호에 따른 이것은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큰 평수의 하나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작은 평수를 추가로 받는 하나의 주택은 60제곱미터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이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알선할 수 없습니다. 소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서 1조합원이 감정평가 가격이 크든지 또 아니면은 주택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크든지 하면은 이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거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합원이 2개의 입주권을 받았을 때 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조합원이 2개의 입주권을 가졌을 때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따로 분리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조합원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 전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2개를 같이 묶어서 같이 거래를 해야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준공 이후에는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먼저 큰 평수를 먼저 거래를 하시고 5구로 받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은 작은 물건은 3년 이후에 이전고시 3년 이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조합원이 2개의 입주권을 받아서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전에 1세대 1주택자가 물론 이것은 입주권을 2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은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양도를 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주택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2개의 입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주택 상태가 됩니다. 2주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9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죠. 2개를 분양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관리처분 이후에 매매 시에는 매도 순위를 지정해서 먼저 양도한 물건은 과세하고 나중에 양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1주택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법상에서 2건의 물건을 거래를 했을 때는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그래서 먼저 양도한 물건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양도로 지정한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국세청의 질의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조합원이 이 입주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2주택으로 봐 무주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한 1주택은 과세하고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죠. 그러나 아파트 완공 전이라 실제 양도 시 구분해서 양도를 할 수가 없고 한꺼번에 같이 양도해야 하는데 이때는 양도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하고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두 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안분 비율로 과세,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나누어서 신고 납부하고 관리처분 인가일의 평가액, 관리처분 감정평가액이죠.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에 평가한 금액을 그 금액을 가지고 안분 계산해서 큰 평수와 작은 평수 안분 계산해서 먼저 지정한 양도 물건은 과세를 하고 나중에 하나만 남았을 때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개의 입주권을 묶어서 거래를 했어도 이렇게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먼저 양도한 것, 나중에 양도한 것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조합원이 두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정가격이 크든지 또 주거 전용 면적이 크든지 했을 때 두 개를 받을 수 있고 이 거래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두 개의 물건을 같이 묶어서 양도를 해야 하고 준공 이후에는 큰 물건은 먼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큰 물건은 먼저 양도를 할 수가 있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인 그 작은 물건은 추가로 받은 물건은 이전고시 이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도세 부분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두 개의 물건을 같이 거래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이 안분 비율로 과세, 비과세로 나누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조합원이 두 개의 입주권을 공급하고 거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양도세까지 한번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남달라면의 부동산과 삶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참말로 땡큐라잉 감사합니다.